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K리그를 강타했던 감독 대이동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는 모습입니다. 저희도 지난 9일이었죠. K리그 1, 2 26개 구단 감독 거취에 대해서 모두 다루면서 이 대이동에 대한 힌트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 방송을 보셨거나 내용을 기억하신 분들은 뭐 전북, 수원, 제주, 전남 등등 뭐 제가 거론했던 후보들이 모두 되신 것을 아실 거예요. 당시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면 이번 감독 대이동의 비하인드 그리고 큰 줄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따라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계를 올 4월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광주와 알 힐랄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전이 펼쳐진 후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때 이정효 감독에 대한 J리그 클럽들의 구애가 거셌습니다. 실제로 뭐 세레소를 포함해서 몇몇 팀과는 이야기까지 나눈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조건에서 이견도 있었고요. 이정효 감독도 무리해서 해외를 나가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도전을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 썰에서 나온 대로 이정효 감독은 재계약을 하면서 위약금 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거든요. 이정효 감독은 올 시즌을 끝으로 새로운 팀을 가겠다는 결심을 했고 어느 팀으로 가느냐가 관건이 됐습니다. 여름 수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난 썰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수원이 당시 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서 박경원 단장을 비롯한 이 전력 강화부가 감독 교체를 고민을 하죠. 결론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때 박경원 단장보다 윗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정효 감독에게 이 관심이 있다는 의사를 전합니다. 이때 이 광주가 파이널 A로 가느냐 뭐 코리아컵 결승에 가느냐 여러 가지 기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정효 감독 측은 일단은 거절을 하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정효 감독은 이 K리그 1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아주 컸기 때문에 수원에 대해서는 그리 큰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여름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북입니다. 이때 포획 감독이 유럽에 오퍼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엄청 돌았어요. 결과적으로 잔류를 하게 됐는데 이 본인도 나중에 오퍼를 인정을 했었죠. 이때 포획 감독이 올 시즌을 끝으로 떠나더라도 위약금이 그리 크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떠날 수도 있네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돌았고요. 그러면서 나온 후임 감독 후보가 정종용 감독이었습니다. 이도현 단장과 마이클 디렉터가 정종용 감독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후임은 아마 무조건 만약 포획 감독이 떠날 경우에 후임은 무조건 정종용 감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꽤 돌았었죠. 실제 포획 감독 선임 전 전북이 미팅을 한 3명이 이정효, 포획, 정종용 감독이었습니다. 이 포획 감독이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후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무렵 제주 감독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당시 성적이 워낙 좋지 않았던 제주였고 김학범 감독의 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다음 시즌 감독 후보들이 거론됐죠. 이때 나온 게 윤정한 감독, 김은중 감독, 김도균 감독 등이었습니다. 제주는 결국 9월에 김학범 감독이 사퇴하면서 김정수 감독 대행 체제로 시즌을 마무리를 했죠. 10월로 가보겠습니다. 울산이 신태용 감독을 경질하고 노상래 디렉터로 시즌을 마치기로 하면서 차기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울산은 사실 이 홍명보 감독이 떠났을 때도 그리고 신태용 감독을 경질했을 때도 모두 이정효 감독에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모두 시즌 중이라 성사가 되진 않았지만 관심은 분명히 표현을 했었어요. 울산이 본격적으로 리스트업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정효 감독을 포함한 후보군이 조금씩 추려지게 됩니다. 11월 울산이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가장 먼저 접촉한 이는 당시 빗셀 고베에 있던 요시다 다카유키 감독이었어요. 올 시즌을 끝으로 고베와 작별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요시다 감독과 만났고요. 요시다 감독이 이 정도 금액이면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울산이 맞춰줄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다 감독이 나고야, 시미즈 이런 팀에서 오퍼를 받아서 일본 잔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요. 결국 요시다 감독은 시미즈 지휘봉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이정효 감독 측과 접촉을 하죠. 사실 이정효 감독 측은 울산과 요시다 감독과의 접촉 사항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정효 감독은 잘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이 코리아컵 결승전 전이었죠. 3일 노동일 대표를 만나서 광주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단독 보도까지 나왔었습니다. 이후에 광주시에서 잡겠다는 보도 자료가 나왔지만 이 면담 자리에서 이미 허락을 받았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허락을 받았다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는데요. 계약상 이정효 감독이 이야기를 하면 보내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 잡지 못했다는 표현이 좀 정확했을 것 같습니다. 이 무렵 전북에도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포획 감독이 전북을 떠나기로 결정을 한 거죠. 타노스 코치 징계도 있었고요. 뭐 가족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겹치면서 사퇴 의사를 전했죠. 전북은 만류를 했지만 이 포획 감독이 위약금을 지불하면서까지 떠나겠다는 뜻을 전했고 이후에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리아컵 결승 직전으로 기억합니다. 6일 코리아컵 결승에서 이 공교롭게도 이정효 감독과 포획 감독이 만나 혈투를 펼쳤고 결국 전북이 승리하면서 더블로 마무리가 됩니다. 7일에는 제주가 수원을 꺾고 잔류를 했고 이 자리에서 변성환 감독이 물러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감독 대이동의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울산은 강명원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면서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죠. 후보군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최종 리스트 제가 5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내 이정현 감독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한 명 있다고 했는데 그때 김도인 감독이었습니다. 해외는 말씀드렸던 세르비아 감독 포함 3명이었습니다. 외국인 감독과도 조심스럽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1순위는 이정효 감독이었습니다. 이정효 감독의 1순위 역시 울산이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효 감독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이 있었지만 울산도 어느 정도 수용 의사를 전했고 이때 사실상 울산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전북은 정종용 감독으로 결정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뭐 김천과의 문제, 뭐 전북이 외국인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엄청 나왔지만 축구계에서는 정종용 감독이 사실상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엄청 돌아서 저 역시 9일 방송에서 아마 정종용 감독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이 단기 유럽 축구 관전을 떠났죠. 12일 전후로 분위기가 완전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날짜를 좀 정확히 특정을 해드리면 10일 이정효 감독과 울산 고위층이 만납니다. 사실상 뭐 결정이 된 자리라서 요식행위가 아닐까 싶었는데 이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틀어지게 됩니다. 10일과 11일경에 이정효 감독 측에서 울산에 가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수원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됩니다. 사실 수원 후보에 이정효 감독이 있다고 말했던 이유기도 한데요. 수원이 이때쯤에 승부수를 띄웁니다. 이정효 감독의 조건을 모두 수용하고 그 이상의 조건까지 제시하기로 한 거죠. 박경훈 단장을 배제하고 구단 고위층이 직접 움직이면서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박경훈 단장 이 무렵 최종적으로 물러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고요. 제가 이정효 감독이랑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게 11일이었거든요. 이정효 감독이 저한테 찬준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정효 감독이 아마 말 놓는 유일한 기자가 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딩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야 몰라 나는 우리 에이전트한테 모든 걸 일임하고 떠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이때 이미 수원으로 결론으로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12일이었죠. 이정현 감독이 떠난 12일 날 변수가 생깁니다. 전북 측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날 이전에 이정현 감독이 전북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북이 직접 연락을 한 거는 이 무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 물밑 교감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이정효 감독이 뭐 구체적으로 제안을 받았다는 썰이 막 돌 때도 제가 이정효 감독이나 이정효 감독 측근한테 확인을 했었을 때는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무튼 이때 울산에서는 거절당한 후에 이정효 감독이 우리가 아닌 전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타이밍에서 제주 썰 좀 더해드리면 잔류를 결정짓고 대표이사가 떠나게 되면서 제주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세르지우 감독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왜 할 수 있었냐? 구자철이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자철 어드바이저죠. 지금 제주가 구자철 어드바이저 입김이 꽤 세거든요. 제주는 이 김정수 감독 땡도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후보에 있었지만 구자철 어드바이저의 추천으로 외국인 쪽으로 일찌감치 가닥이 잡혀 있었습니다. 뭐 체질 개선이 필요한 만큼 제주 역시 포에사레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기 하루 이틀 전에 세르지오 감독과 일찌감치 미팅을 했었고요. 협상은 구자철 어드바이저와 가까운 에이전트가 이를 보면서 빠르게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뭐 미칼레 브라질 올림픽 대표팀 감독 뭐 이런 분들이 거론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후보군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뭐 발표가 나지는 않았지만 세르지우 감독은 이미 뭐 선수단 구성에 관해서 구단과 소통을 나누고 있고요. 함께 오는 이 피지컬 코치나 분석관이 꽤 프로필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코치는 당초에 김재성 해설위원이 유력했었는데 포항으로 가면서 정조국 코치가 낙점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울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일경에 이정효 감독 측으로부터 가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죠.
다시 후보군을 추리기 시작합니다. 후보가 이때 2파전으로 됐습니다. 정종용 감독과 김도균 감독입니다. 강명원 대표이사가 제대로 리스트업을 하지 않은 프런트를 질타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두 감독과 직접 면담을 진행하는데요. 이게 아마 12, 13일 이 무렵입니다. 정종용 감독을 먼저 만나고 김도균 감독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종용 감독은 이미 전북과 교감을 마쳤기에 좀 미온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도균 감독 역시 본인이 울산 출신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랜드와의 관계가 역시 고민이었습니다. 김도균 감독이 이랜드와 위약금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양측과 어쨌든 해결이 필요했던 상황인데 울산은 원만한 해결을 기다렸지만 이랜드가 김도균 감독을 놓아주지 않겠다고 강경히 나섰고요. 김도균 감독 역시 이랜드와의 의리를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한 16, 17일경에 김도균 감독 선임도 무산이 됩니다. 정종용 감독은 이때 이미 선수단 영입 작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아울러 김천 측과의 신변 정리도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은 이제 또 새로운 감독 후보를 추리는데 정말 놀고 있는 감독은 다 거론됐던 것 같아요. 물론 외국인 감독 이야기도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시간상 좀 불가능했던 상황이고요. 울산 측에서 꽤 많은 감독들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압니다. 결국에는 김현석 감독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요. 27일 아니죠. 20 며칠이죠. 아무튼 지난 주말 무렵에 김현석 감독이 코치를 찾는 과정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정종용 감독과 김현석 감독 모두 주말 월요일 그리고 일요일 기점으로 모두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원은 계속해서 이정효 측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100% 협상이 완료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이 이정효 감독을 워낙 원하면서 단독 보도도 나온 상황이고 거피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파격적인 결정을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어제 보도가 나온 대로 계약 기간 4+1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1조차 감독 옵션입니다. 사실상 5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K리그사에서 볼 수 없는 계약 기간이고 여기에 국대 제한 시 풀어줄 수 있는 조건 등을 넣기 때문에 이 계약 기간은 상당히 정말 파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는 대로 사단 12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2명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12명이나 되나 싶으실 텐데요. 의무 트레이너까지도 함께 합니다. 수원은 지금 스태프를 싹 비워두면서 이 조건을 맞춰주기로 했고요. 선수 영입적인 부분에서도 올해보다 예산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인건비로 쓴 돈이 1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격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약속까지 이정현 감독 측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선수들이 거론되고 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들은 걸로는 저도 듣고 나서 깜짝 놀랄 정도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이 정도로 파격이라는 단어로 부족할 정도로 수원은 이정효 감독 모시기에 말 그대로 올인을 했는데요. 이정효 감독 26일 날 들어옵니다. 한 차례 미팅을 하고 최종 사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팀이 두 팀입니다. 수원FC와 대구FC. 수원FC는 알려진 대로 아직 김은중 감독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김은중 감독은 당초만 하더라도 잔류를 원했지만 팀에서 경질로 가닥을 잡으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잔여 연봉을 두고 수원FC와 이견이 생기면서 마무리가 좀 늦어지는 단계입니다. 솔직히 갭이 크지는 않아요. 지금 한 2달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원FC가 워낙 완강해서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경질이면은 계약상 경질이라고 하면 다 주는 게 맞는데 K리그나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사실 다 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김은중 감독이 전액을 원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태도의 문제라고 좀 보거든요. 사실 경질이라도 감독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등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데 너무 좀 무조건 나가라 완강한 것 때문에 양측이 약간 좀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후임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건하 감독이 유력합니다. 현재 연봉 협상 중인데요. 제가 박건하 감독 이야기를 아마 지난주 금요일쯤에 아마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저 남길 감독이 무조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국 쪽 송사 문제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걸림돌이 되면서 무산 분위기로 갔고 박건하 감독에게 기회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 차이가 크지 않아서요.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일단은 김은중 감독이 정리가 되는 대로 발표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박건하 감독도 안 될 경우에는 설기현 감독 역시 거론되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대구는 이제 단장이 제가 방송 찍고 있는 날짜 23일 혹은 24일 결정이 나는데 김현희 단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희 단장이든 박경훈 단장이든 다른 단장이든
뭐 제가 알기로 현재 지금 이 두 명이 최종 후보로 알고 있는데요. 누가 되든 지금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뜻을 뭐 면접에서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수 감독 유임보다는 교체 쪽으로 조금 더 무게추가 쏠리는 분위기인데, 하지만 지금 시간이 꽤 흘렀거든요. 뭐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유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도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대구를 끝으로 K리그 감독 시장은 마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청주도 아직 남았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감독, 포르투갈 출신 감독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감독설 해봤습니다. 이제 감독이 정리가 됐으니까 아마 다음번에는 감독설이 되겠죠. 예, 그때도 재밌는 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